자,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오랜만에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N자의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자의 기법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기법입니다. 뭐 우리가 볼 때 급등주에 되게 중요한 기법이고 저번에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저번에 했던 거 다 기억하시라 보고요.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자의 기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뭐 종목들 이론입니다. 뭐 이런 것들 정말 요 자리를 예상해서 다음날에 잡아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난다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반대로 얘기를 해서 이론보다는 우리 한일덱토스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더 많이 급등한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제? 원래 수급은 그 이론이 먼저 들어왔으나 실질적인 매수세의 흐름이나 N자의 시세형은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종목이 먼저 들어왔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뭐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짤막하게 하고 한 20분, 20분 강의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도 중간중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르시면 빨리빨리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략은 A날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얘기드렸지만 A날 다음에 들어가는 날이 아니고 빨리 들어간다면 A날 이후 두 번째 날 오장에 들어간 것이 좋다. 자, 그럼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론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A날로 그 다음 날을 보고 A날을 봤었을 때 A날 이후 두 번째 날로서 들어간 게 좋다. 무슨 말입니까?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이 종목이 요날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그제? 상한가를 못 갔어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을 해서 A날이라고 둡니다. 그럼 이 날로서 이제 두 번째 날, 그러니까 3일째죠. A를 포함해서 3일째. 빠르면은 여기 때부터 오전에 들어간다. 빠르면은, 이 말입니다. 빠르면은, 우리가 볼 때 이날에 정도 들어간다. 그럼 이날에 들어가야 되면 어떻게 되냐? 단기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다 꺾여 있는 시점이면서 10일 이평선 저 밑바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밑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0일 이평선 찍지는 않았어요. 여기 A날로서. 그제? 빨리 들어가면 선침매성으로는 요 부분에 들어간다. 그제? 요 부분에 들어간다. 저번에도 한번 잠깐 해드렸다. 그죠? 요 부분에 들어간다. 요 부분에 1900 정도 되겠네. 그죠? 1900 이하에서 미리 잡아간다. 그죠? 그랬던 종목이 이게 A라는 날입니다. 이 두 번째 날로서 미리 잡아간다. 가급적이면 언제 산다? 오장에 공략하는 것이 좋다. 자, 이때쯤 되면은 3일 이평선은 이미 이탈이 됐다. 그러면 3일 이평이 됐지. 눈에 보시면 이 빨간색이 3일 이평이거든. 3일 이평선도 이탈되었고 5일 이평선도 어제 보면은 저항선이거나 이탈이 되었다. 저항선으로 바뀌거나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꺾였고 5일선도 헤딩하고 온단 말이야. 저항선이 된다는 거는 뭔가를 5일선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5일선에 계속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요 부분이 딱 정확하다 그지? 요 보시게 되면은 좀 디테일하게 얘기 좀 이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5일선이 걸리고 뭐 주가 빠져버리면서 5일선을 돌파를 못해. 그러면서 지금 이제 11일평가 각각까지 좀 붙여주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밖에 되면 11일평선 아직 올라오지 않은 자리다. 그제? 올라오지 않은 자리다. 뭐 요 자리다. 요 보시게 되면 요 자리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요 정도. 그러니까 미리 잡아갈 거다. 그럼 이제 1900원 이하에서 미리 좀 잡아간다. 왜? 11일평 올라오기 전에. 그제? 그 자리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것도 들어옵니다. 기다리시면 또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확률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뭐, 그럴 때 또 강의하는 것도 나간다, 사람들. 그지? 에하이씨. 또 강의하는 날, 우리 또 강의하는 걸 또 잘 들어야 될 건데, 그지? 두 번째 날 오장은 선침해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분이고, 이 굳이 이걸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1일평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보는 것도 괜찮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석적으로 본다면 A날 3일째 되는 날로서 A날 포함해서 4일째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우리가 봤었을 때 A날이라고 본다 그랬거든요. A날로서 포함해서 4일째. 그럼 다음 날이죠. 이날 그 다음 날에 이제 들어간다. 매수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선체 매수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A날로 해서 3일째 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5일째 되는 날을 분할로 매수하시거나 5일째 샀다가 그 다음날 10시까지 보셨다가 수급이 없으면 추가 매수했던 부분까지만 조절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론도 보시게 되면은 요 날에서 요 날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들어갔거든요. 요 부분에서 11평대 잡았네요. 들어가이소.
공부사면 우리 공부합시다. 들어가이소. 그래서 우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지? 그렇죠. 예, 띵동이 말씀. 눌리면 다음날 2차 되는 날. 2차 자리. 그걸 우리가 A라고 한다 그랬다. 그지? 그지? 요 날. 11분 잡아가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돼? 11분에 꺾이면 안 돼. 제일 좋은 거는,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뭔가 뉴스가 나온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흐름으로 11평이 꺾이면 안 돼요. 즉, 무슨 말입니까? 전날 저점이 깨지면 안 돼. 요 부분이 깨지면 안 돼. 그 다음날은. 이게 지지선이니까, 최소한 해도 이런 식으로 주식 흐름이 만들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막 망감해가 종목이 끝나야 돼. 육거리를 달아 좋으니까. 육거리 달아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아니면 뭐 흔들어 놨다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뭐 좀 이렇게 하면 털렸겠지, 좀. 아씨, 털렸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진 않으니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확 줄어들면서 주의식이 조금 이렇게 비비비리 거래줘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도 좀 적게 터져주고, 그지? 거래량도 뭐 적게 터져주고, 그지? 이렇게 되거나 돼야 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요 지점이 저점이라는 부분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요 부분이 저점이구나. 요게 이제 우리 기준선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해서 미리 언제 잡느냐. 미리 잡는 게 아니고 눈으로 다 확인했다가 가급적이면 오후장에 사라. 사실 거면 아사히 들어갈 거면 이제 나는 미리 좀 잡아갈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은 미리 잡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뭐 미리 그 전에 좀 잡고 대신에 오후장에 좀 더 사고. 그치? 왜냐면은 N자의 시세형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A날로서 4일째에서 5일째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어떤 뉴스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공시라든가 테마 같은 종목이면 주변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볼 때 들어가게 된다. 그죠? 11일평선 들어가게 됩니다. 예, 좀 말씀을 전번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능력하다. 그지? 어떻게 돼버리냐, 그 다음날에. 수급이 딱 들어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 새끼 봐라. 이거 샀던 사람들이 입장에 보게 되면, 오케이.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저항선이 2050원이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요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뭐 노려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장이 좋았다, 베팅했으면은 장이 좋았다 싶으면 요걸 노려야 되는 거라. 전고점까지. 근데 이 종목은 오늘 꼬라지 보니까 뭐 전고점 뭐 안 들어오더라, 그지? 장 꼬라지 엉망이니까 바로 뭐 이래 돼버리더라. 장 꼬라지 그러면 개파이라는 얘기다, 그죠? 반대로 좀 N자인 시세에 좀 들어왔던 종목줄 중에 오히려 한일 넥토스가 좀 더 정확하게 들어왔다 보는 거죠. 급등주는 아니었지만, 이제 요 패턴에서 이제 우리 볼 때 뭐 11평 달고 들어오는 전형적인 자리였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N자의 시세는 첫상,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째에서 9일째 재차 들어오는 것인데, 다 필요 없어. 이 말도 내가 적어놨지만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A 날로써 그냥 막 필요 없으니까 A 날 포함해가지고 4일째 포함해서 4일째 포함해 4일에서 5일째 4일째 선침해 11평 선침해송으로 들어간다. 그지? 11평 지지선이고 3일평선 5일평선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3일평선 5일평 크로스되는 시점 여기네. 시세 흐름 보면 여기 정도 되겠네. 그죠? 예. 그죠? 이것도 좀 역별 자리니까 좀 빨리 나왔다.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좀 더 다음에 보고요.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 뭔가 읽고 넘어내고. 이것이 정석적인데, 이게 정석적인데, 이 모든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A날, 둘째 날부터 조금씩 분할로 사모으는 것이 현명하다. 좀 무슨 말입니까? 뭐 글씨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좀 해놓고. 그러니까 뭐 다 요 중요한 내용은 이것도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고, 요거 중요하고, 이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요 내용이 또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A날로서 포함해가지고, 3일째 오후장에 들어갈란가, 선침해서 들어갈란가, 이 3일째 오후장 들어갈 때면 테마선 대장이거나, 우리가 볼 때 좀 빨리 들어오는 개별적인 종목들,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 보통 우리가 4일째 정도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4일째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매수 들어가가지고, 5일 포함해서 5일에서 7일 정도 시세 나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보게 되면 이 5일, 4일, A날 포함해가지고 4일 동안에서 5일 동안 시세 흐름이 지수가 그대로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 지금 지수가 크게 등락폭이 없는 시장이면 괜찮은데요. 요새 보시면 뭐 등락폭도 개팔고 그지? 뭐 수급 들어오지도 않고 뭐 거래가 보시게 되면은 뭐 이날 상가 찍은 날 조정받은 날 거래량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거래량 잘 터지다가 갑자기 거래량 줄어들거든. 엉망이죠, 그죠?
그리고 갑자기 거래가 붙었다 하더라도, 와, 400만 주 붙었다. 그럼 그 다음날에 못해도 한 300만 주 붙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도 뭐 적게 터지고, 그지? 요새 종목들 보시게 되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시가 저만큼 지금 증시가 단기 수급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면 바로 빠진다는 형태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은, 우리가 보는 기준이 11일 이평선입니다. 그죠? 11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거나, 지금이지? 세력들이 실제로 손절하면서 돌아가는 부분, 예를 들어갖고 세력들도 손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간에 증시가 갑자기 안 좋을 때, 시장이 뭔가 불안할 때, 장세가 뭐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었을 때, 뭐 시장, 뭐 갑자기 뭐 내부적인 악재라든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재라든가, 뭐 글로벌 증시 악재가 뻥 터져가지고 주가가 빠질 때, 그럴 때 되면 세력들도 손절하겠죠. 한번 자, 저번에 얘기했지만, 세력들의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한 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한 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팀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저번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영화 작전 보신 분 있습니까? 작전 보신 분. 작전 보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밀면대 맞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영화 작전 보신 분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작전. 못 보신 분들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박용화 나왔던 영화인데 한 2007년 될란가? 예. 예, 박용화가 찍었던 영화인데, 뭐,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뭐, 좀, 험한 내용도 뭐 있겠지만, 되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게 허구적인 내용이지만,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저번에 얘기, 통장거래라든가, 우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전을 펼칠 때, 중간에 하나가 배신 쳐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매몰 쏟아집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한 팀이 손절하고 나가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를 N분류로 나누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가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건 실패. 주식시장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100% 성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 계산적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돈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믿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00% 세력선 종목이 작업을 치는 종목들은 작업 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보면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다 보면 되게 정석적으로 쳐요. 그래서 그 패턴이라든가 흐름이 정확하거든요. 그게 따라서 움직인다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시장 흐름 봤을 때 내가 과하다 생각될 정도의 단타가 많이 꼬이게 돼버리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금전적인 부분이나 물량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밀어놨다가 N자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N자형 들어오면서 물량을 좀 짧게라도 끌어먹는 스타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볼 때 급등주 N자형이 이렇게 잘 나오는 패턴은 첫 번째, 시장 흐름이 안 좋아서 밀리거나 두 번째는 우리가 볼 때 내가 시장의 주체가 싫은 종목들 그리고 단타물가 많이 꼬일 때 종목이 N자형이 잘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전 영화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봐두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작업을 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심심하면 가서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시겠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주말에 한번 보세요. 10일 이평선 이탈이 되면 일단은 손절하시고 재차 안착이 된다면 공략하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예, 좀 중요합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부분.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좀 더 합시다. 그죠? 더 하고, 되는 데까지 하고, 한 5분 정도 더 하고 마칠게요. 자, M만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돌아서 N자형의 시세음이 들어온다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리. 이게 뭐죠? 수급이 돌아서 N자형의 시세형이 나온다면, 만약에 짱대 양봉의 수급이 터진다. 오케이, 뭔가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 오케이, 11병 들어갔어. 그럼 이게 짱대 양봉이 푹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확인하셔야 되냐?
이 종목이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부터 일단은 알아야 되겠지. 예를 들어 이 종목이 그냥 내부적인 종목 가지고 지 혼자 들어왔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내 자회사가 들어왔던가, 뭐 그런 흐름이 있을 거 아니까. 이 최소 뭐래도 이 종목이 왜 들어온지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그만큼 보게 되면 테마선 종목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보다는 테마를 우선시 보는 이유가, 이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이 자체적으로 내부 공시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다음날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관련해가 종목이 전부 다 가다 보니까, 메커스까지 상가를 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도 가더란 말이야. 제시온도 가다 보니까, 환율 네트워크까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사냐, 아쉬운 대로 이제 꽁태진 닭이라고 이론을 잡아가는 거거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로 인한 종목은 전날에 N자인 식으로 들어간 게 맞는데, 느닷없이 이제 주변주 종목으로 간 거게 된 거겠지.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STS나 ST중공업도 마찬가지고, ST중공업도 이 종목이 이제 STS라는 종목이 투자 종목 지정 예고나 단기 관련해서 발동 예고, 투자 종목 지정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저 종목으로 갈 돈이 STS중공으로 넘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 ST중공이 치고 가면 이제 올라가게 된 거고, 그래서 ST 뒤따라간 거고, 종목들이 흐름이.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룹 관련 종목들이 수급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밀어주고 갈 때, 그럴 때 N자인 시장이 잘 나거든요. 특히 테마선 대장 종목들도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N자인 잘 나온 이유가, 너무 많은 타켓이 내가 단타가 다 받으러 오니까 다 내가 대장 종목이잖아. 전부 다 내 쪽으로 들어와. 새로운 종목으로. 그럼 내일 우리가 못하지, 우리가 맥커스 들어가려고 하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맥커스 살라고 할 거야. 단타쟁이들은. 왜? 그 종목이 제일 강하니까 지금 흐름에서. 그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거지로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자기들도 너무 많은 물량을 소진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확 들쳐놨다가 빌빌빌 거리다가 N자으로 가는 거예요. 밀어 넣었다가 N자으로 가는 패턴. 그런 식으로 빌빌거리다가 흐름이 들어오는, 단타 물량 좀 털어주고 다른 쪽으로 돈을 분산시켜놨다가 들어오는 시점. 모다 정보 통신도 그렇거든요. 그지? 요럴 때 우리 분명시해야 하는 거는 납득할 만한 충분히 명분, 이게 공시라. 내부적인 공시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아니면은 저 종목이 자체적으로 테마성으로 공시가 들어왔냐. 어쨌든 공시가 있냐부터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종목이 뭐 때문에 들어온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작정 사는 게 아니고, 아, 이 종목이 왜 상가를 갔지? 왜 이렇게 앞전에 시세를 받았지?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있다가 관련된 재료나 뉴스 딱 터지면 급등이라. 그러니까 일단 수급 들어오면은 일단은 공시부터 확인을 해야죠. 아니면 뭐 관련 종목 움직이는가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관련 종목이 뭔가 흐름이 강하다 싶으면 절반 팔아먹고 상가 노리고, 뭐 그게 흐름이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다 팔아먹고 나가보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좋은 테마와 강력한 수급은 항상 오전장 10시 안에 뭔가 터진다 하잖아. 장중에 터지진 않지, 그지? 그럼 또 보고 있다 10시에 뭐 상가 가는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거두절미하게 딱 얘기해보면 그러잖아요. 오전에 강한 종목이 제일 강하다고 그냥 아침에 말아 올리푼다고. 그럼 더 보고 있다가 이 상가 갔네? 그럼 와, 이게 맥커스가 비트코인 때문에 갔네? 예, 그럼 비트코인 관련 수급이구나. 그럼 내가 들고 온 게 이론이 비트코인이네. 좀 더 들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고점에서 매도 치고 나간 사람 많죠. 그냥 2050원에 매도 치든가 나가든가 뭐 그래야 됐거든. 뭐 더 들고 가든가 말든가. 지금은 뭐 홀딩할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뭐 갑자기 거래가 때 일반인들이 공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일반인들한테 잊혀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즉 뭡니까? A라는 날부터 보통 5일에서, 그제? A 포함해가지고 5일에서 7일이니까 5일에서 7일이면 벌써 저번 주거든요. 지금 만약에 수급이 목요일이다 들어온다. 그럼 저번 주 목요일날 수급 들어왔거나 혹은 저번 주 화요일날에 급등했던 종목이 오늘 들어온다며. 그러면 그 시간 사이에 불과 얼마나 많이 이 종목이 형성되고 시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죠? 그때 저번 주 화요일이나 저번 수요일이나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오늘 갑자기 공시 터져 상가를 가버리게 되면, 종목들을 봤었을 때 공시가 터지게 돼버리면 나는 그 종목을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엔 벌써 다른 종목을 보니까 내일 메커스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 내일 뭐 전자결제 해야지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번 주 움직였던 종목이 오늘 다시 들어와. 틈새 시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래 터질 때 이제 머릿속에 잊혀질 때쯤 되면 다시 들어오는 게 N장 시세요. 즉 단타 물량이 꼬이기 전에 적은 물량 가지고 땡겨버립니다. 아까도 우리 요새 이런 거 많잖아. 한 10만 주 가고 시장가 때려보면은 보아서 플러스 10%까지 그냥 쭉 올라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대량 거래 계속 터지는 거라. 오늘 대부분 다 그랬다. 아프리카 TV나 그랬을 거라. 어제 거래량은 7만 주밖에 없는데 오늘 거래량이 270만 주 붙었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물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SK컴즈도 그랬거든.
적은 거래해가지고 지금 그지 4,900에서 거래 터져가 쭉 올라가면서 상가 찍었을 때 100만 주 거의 되니까 상가 찍었잖아요. 108만 주 돼 상가 딱 찍었다고. 한 30만 주 재놨는데 그게 지금 풀었다 닫았다가 풀었다 닫았다 풀었다 닫았다 그 짓을 한 140만 주 하더라고. 그래가 결국 다음날 또 갭 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잊혀질 때쯤 되면은 들어오더라. 즉 상승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짱대 양봉의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식의 짱대 양봉에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수급이 돌았을 때 이런 식의 쭉 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이니까 요렇게 좀 짱짱이 터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1차적인 목표 금액을 어디를 보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전고점을 향해서 보는 거죠. 뭐고 이거 요거를 보는 거죠. 전고점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N장이 들어왔잖아 이런 식으로 요날 만약에 짱대 한번이 툭 터졌다면 내가 봤었을 때는 이 종목도 짱대만 갔다면은 최종 목표치는 요거라. 요거를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잡았을 때 실질적인 매수가는 그 위에 최저점에 잡았거든. 최저점에 잡았다가 나머지 부분 여기까지 끌고 와보는 거라. 못해도 500원 정도는 못 겠지, 그지? 500원 정도면 한 25%딱 30% 정도 나온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 상한가 찍고 그 다음 날 고점까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종목을 잡아갈 때 항상 전고점이나 앞전 고점이나 혹은 우리가 볼 때 심리적 가격대 보고 매도를 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일 넥트워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정형적으로 작업을 잘 쳤다 보는 거죠. 한일 넥트워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앞전에 고점 딱 돌파하고 그다음에 모다 종목도 오늘 나왔지만 교과서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지, 그지? 요 봤을 때만 하더라도 떨어졌네. A라는 날로써 요 날이네. A라는 날로써 3일째 선침해. 다음날 선침해네. 요거 요 정도면 5,500 떨어지겠네. 심리적 가격대 5,500 딱 들어오면 선침해. 3일째 되는 날 하나 둘 3일째 4일째겠네요. 그죠? A 포함해가 4일째 선침해. 그지? 그러면 와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짱대 양봉 예상해야 되겠죠. 이런 시제 흐름을 예상하고 만약 들어오게 되면 공시 터지나 안 터지나 보고 들어오면 재수가 안 들어오면 차 보고 비빌거리 그러니까 돈내 전고점 돌파 바라먹고 나오고 나머지 분은 매도 치고 나가든가 쭉 들고 가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하는 부분이겠지, 그지? 수익 나가고 수익 챙겨갈 때는 매도를 못 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다 팔아먹고 나가면 되겠죠. 강의 몇 분 했노? 23분. 목 아프다. 끝. 오늘 M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강의 다 내일이나 하고요. 이제 오늘 강의 N장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